이번 시간에는 선택 과목 시험 난이도에 따른 버스의 형태를 공부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선택 과목 선정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버스 탑승 전략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 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먼저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 산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를 구하는 산식은 간단한 조작을 통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항을 이쪽으로 넘기고 이 항으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얘가 원조라고 그랬습니다. 얘를 정리한 게 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산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통계에서는 이런 형태의 값을 Z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식의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학생이 선택 과목 원점수를 받았을 때 선택 과목 원점수 분포에서 그 값에 해당하는 Z값을 찾는 거죠. 그리고 공통 과목 원점수 분포로 갑니다. 공통 과목입니다. 이 선택을 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 원점수 분포로 가서 이 분포에서 이 Z값에 해당하는 값을 생성할 수 있는 공통 과목 점수가 있는 거죠. 걔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라고 부르는 그런 구조라고 했습니다. 걔를 이제 우산 바꾸기로 제가 비유를 드렸었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학생이 선택 과목 원점수에서 선택 과목 원점수의 평균에 해당하는 값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 학생의 Z값은 빵이겠죠. 그 학생의 점수가 평균 점수랑 같으니까 빵일 겁니다. 그럼 이제 공통 과목 원점수 분포에서 Z값이 빵이 되는 값은 어떤 값이겠습니까? 공통 과목 원점수의 평균 점수겠죠. 이 점수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바로 그냥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라고 돌려준다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학생이 좀 시험을 잘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값에 해당하는 어떤 Z값이 있겠죠. 그러면 이 공통 과목 원점수 분포에서 이게 이제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어떤 똑같은 Z값을 생성하는 어떤 점수가 있겠죠. 그 점수를 가지고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선택 과목 선정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같은 선택을 한 학생들의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는 어떤 버스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맨 앞에 탑승하고 있는 학생은 이 선택 과목 원점수도 가장 높게 받았겠죠. 맨 뒤에 앉은 학생은 당연히 이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할 때는 공통 과목 원점수 분포하고 선택 과목 원점수 분포가 이렇게 서로 같을 때를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포는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 분포가 달라지게 되면 어떤 시사점들이 나옵니다.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갖다가 어떤 수험 전략에 이용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런 시사점들에 대해서는 수능 주최 측이 이미 파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은
최소화하려 할 겁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을 예상을 하고 수험 전략을 세우게 되면 헛수고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보는 오히려 어떻게 이용하시는 게 보다 바람직하냐면, 수능 측은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할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절대 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거를 파악을 해서 역으로 2022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을 상당히 신뢰성 있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